핵잠수함의 핵심만 뽑아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비디오집 출발합니다. 바다 아래에는 얼굴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십 년간 넘지 못했던 벽인데 얼마 전 변화의 조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논의만 이어졌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드디어 현실적인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건데요. 민수용, 즉 민간에 판매되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이제 우리가 직접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규제와 조건이 완화되면서 한국이 전략 기술을 스스로 키워갈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핵잠수함은 대체 뭘까요? 핵추진 잠수함 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는 원자로를 돌리면 핵분열이 일어나요. 핵분열로 고온을 만들어내면 고온이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타나지. 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원자로는 공기가 없어도 무제한 작동 가능해요. 현재 전 세계엔 130척 정도의 핵잠수함이 운항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이 각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은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침묵의 사냥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잠수함은 거의 들키지 않고 접근해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특히 어뢰나 미사일을 쏘는 그 순간이 돼서야 위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잠수함인 디젤 잠수함의 경우에는요, 이 은밀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는 잠수함을 말하는데요. 며칠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하는데 만약 빠르게 움직이면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소음이 너무 커서 적으로부터 쉽게 위치가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요, 초대형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보면 됩니다. 몇 달 동안 충전 없이 운항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핵잠수함의 원자로는 단순히 배를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에서 필요한 전기와 식수, 심지어 산소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상 20년, 30년 물밑에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Again, we're nuclear powered, so we're only limited by the amount of food that we can have on board. We usually load anywhere from 60 to 120 days of food,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 really can limit us. 중요한 부분이죠. 연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먹을 밥이 부족하기 때문. 많은 식량을 채워야 하다 보니 모든 빈 공간이 창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처럼 내부 생활은 빡빡합니다. 핵 반응로와 추진 체계가 선체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도 배관과 무장으로 가득해 승조원에게 남는 공간은 거의 없죠. 침대는요, 관이라고 불릴 만큼 좁고 또 화장실과 샤워실도 아주 최소한만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하지만 또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도 볼 수 있고요. 휴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와의 단절이 참 힘들답니다. 이메일도 모두 검열되고요. 한두 달 동안 연락이 끊기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핵잠수함의 존재 가치는 보이지 않음에 있기 때문이죠. 진짜 We don't have cameras, we don't have eyes, so we use our ears and we listen. 잠수함의 99% 임무는 바로 듣기.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배인지 엔진 소리 주파수를 듣고 잠수함을 식별합니다. 바닷속에서 시야는 많아야 10에서 한 100m 정도? 전파가 물속에서 거의 퍼지지 않아 레이더도 쓸 수 없습니다. 미 해군은 일부 핵잠에 장거리 미사일을 실어 적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We, as an SSBN, are here to become the survivable asset for strategic deterrence, regardless of a rogue nation state or a terrorist group. They're going to think twice when they know that we have a Trident-class submarine out in a location unknown to them. 우린 탄도미사일은 쉽지 않지만 핵 잠수함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래, 조용히 작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명 바다의 유령, 핵 잠수함의 별명처럼 말입니다. 이 은밀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핵 잠수함은 전략 우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동해, 남해, 서해로 이어진 삼면이 해양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드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다를 지키는 능력이 곧 국가 경제, 나아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런 이유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게다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로 핵무기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2017년, 8년 이때부터 핵무력 완성을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 물속에 집어넣어야 핵무력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핵 추진 잠수함을 먼저 만들고 있어요. 북한의 핵 잠수함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안보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를 과거에 엄청나게 우리 한민족을 괴롭힌 나라고 유린하고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중국은 서해에 잠정 조치수역에 구점을 만들어가지고 서해 쪽을 막 우리 쪽을 동진하고 있다고. 북한뿐만 아니라 대주변국 억제에 최적으로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핵 잠수함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무력화하게 하는 전략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못 쏘게 하는 거. 핵무기를 싣고 들어간 잠수함을 못 쏘게 하는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일단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은 강대국 반열에 들어선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미국의 기술을 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영국과 호주는 미국에서 특별히 협정을 맺은 거는 원래 원자력은 우라늄은 평화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영국과 맹방이잖아요. 영국하고 호주는. 그래서 우리 5IG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가 군함에 사용하도록 해주겠소 해가지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핵 잠수함을 직접 만든다는 건 우리 스스로 강한 해군 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기술도 더 빨리 커지고 세계에서의 위상도 더 높아지죠. 하지만 큰 장벽이 하나 있다는데요. 기술력도 되고 한데 단지 거기에 들어있는 핵연료는 이거는 IAEA나 NPT나 그다음에 NSG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겠다. 다 평화적으로 사용. 그거를 규정을 고치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핵잠의 핵심은 잠수함이 아니라 우라늄 원료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소량의 특별한 우라늄만 핵연료가 되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라늄을 군사용으로 쓰거나 농축할 수 없었고 핵연료를 만들 수 없다 보니 핵잠 개발도 그동안은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미국이 대한민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을 지지했습니다. 무기급이 아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인데 이것만으로도 핵잠수함 운용은 충분합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연료가 없어서 못했던 분야가 드디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미국은요, 원자력 기술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온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이 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 걸까요?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지금 조선업 재건이 절실해요. 왜냐? 군함수에서 중국에 밀렸어요. 2020년대부터. 그래서 다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 도와달라. 그것이 비단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된다는 것을 이익에 된다는 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했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지역 불안을 키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도 우려 섞인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는 다시 한번 민감한 안보 균형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곧바로 시작되는 건 또 아닙니다.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 미국과의 협정 개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모두 무사히 지나간다면 우리의 핵 잠수함은 언제쯤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2004년도에부터 응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원자로에 대해서. 그래서 쭉 해왔고 일부 시설도 구축해놨기 때문에 빠르면 7년, 늦으면 10년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한국 해양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은 한 나라의 전략 자산이네요. 우리나라 핵 잠수함 프로젝트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도 잘 넘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